자, 그 다음에 요 TI라는 회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고요. 주로 이제 신호 처리용 전용 칩들을 많이 개발한 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 신호 처리용 그런 칩 외에도 다양한 이런 논리 소자들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주로 요 회사들이 이런 칩들을 이제 뭐 한쪽 회사만 만드는 건 아니니까 각 회사마다 만들면 자기들만의 이니셜을 이제 앞에 붙이게 됩니다. TI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앞에다가 이제 SN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SN74 시리즈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시리즈명을 앞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고요. 뒤에 있는 뒤에 첨자들은 주로 이제 회로 내부 회로의 형들을 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LS는 IC의 형태를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뭐 L형이냐, LS형이냐, 뭐 S형이냐, H형이냐, 뭐 이렇게 이제 IC 반도체의 형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 논리 기능에 대한 넘버링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얘가 몇 번이냐, 엔드 게이트냐, 오어 게이트냐, 낫 게이트냐 이런 번호를 뒤에 붙여서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번호를 붙이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뒤에 얘는 이제 패키지 타입, 요게 IC가 D 타입이냐 아니면 뭐 바닥에 붙이는 SMD형 타입이냐 뭐 이런 형에 따라서 뒤에 이제 붙는 패키지 형태를 넣게 되죠. 주로 이제 일반적인 회사들은 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항상 요 제품명의 이런 시리얼 번호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뿐만 아니고요. 모든 소자들이 다 그러니까 유심 있게 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내부 회로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형은 주로 표현하는 게 얘가 이제 소비 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전류 소모가 얼마나 일어나고 어떤 형태고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이제 그 저렇게 IC 형태에 따라서 거기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LS형은 이제 소비 전력이 적은 타입을 우리가 L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는 아까 했던 것처럼 다리의 형태라든가 핀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안에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그 핀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표시가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형태를 조금 정리해서 해놨는데요.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형태를 좀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요게 이제 IC 반도체 패키지고요. 여기 이제 인덱스 홈이 있어요. 인덱스 홈. 인덱스 홈하고 이제 핀 넘버링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1번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어, 번호가 붙어 있고요. 이거는 모든 반도체 칩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넘버링이 되어져 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뭐 그렇다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뭐칩 만든 사람이 반대로 가겠다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시트를 꼭 확인해야 돼 항상 요즘은. 그래서 TTL이나 시무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 방법을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 순서가 붙어 가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핀이 이제 밑으로 바닥으로 나와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기판에다가 납땜하는 형식이 이제 D 타입이죠.
D타입은 듀얼인 라인 패키지 타입이라 해서 주로 우리가 앞전에 이제 여기 잠깐 용어가 나왔어요. 듀얼인 라인 패키지 타입.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을 통해서 이제 납땜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항상 요 핀 번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요 안에 구성을 꼭 회로도나 아니면 그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 핀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알아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TTL IC는 7번이 이제 접지고요. 14번이 이제 전원 플러스 5V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ND라는 용어를 쓰죠. GND는 이제 그라운드의 약자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VCC가 있어요. VCC의 전원. 사실 이제 CC는 이제 컬렉터의 용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TTL 소자인 경우는 VCC라는 용어를 쓰고요. CMOS 타입은 이제 VDD라는 용어를 써요.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거의. 얘도 5V를 넣어주는 거고요. 얘도 5V인데 사실은 CMOS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V 이하 3V에서부터 이상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VDD라는 용어를 쓰고요. D는 드레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콜렉터의 약자라서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낫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게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낫게이트는 아니고 안에 게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게이트의 번호들이 몇 번이지, 출력은 어디고 입력은 어디인지 봐야 돼요. 그리고 4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 안에 내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칩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저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일선무예요. 회로를 하려면 항상 유념을 하고 회로 설계할 때 그걸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TTL-IC의 사용 방법인데,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뭐 깊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회로를 그릴 때는 알맹이만 빼서 그린다는 거, 그리고 앞에 이제 요 다리에 핀 번호만 이제 디파인해서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앞전에 배웠던 알맹이에 있는 거, 요 속에 있는 패키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알맹이만 빼 가지고 회로를 그려요. 그렇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요 패키지를 가지고 회로를 설계해서 쓰는 거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핀 번호들이잖아. 이 번호만 이제 디파인해서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판에 회로를 꾸미는 걸로 보면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넣고 3번 빼고 3번, 4번 있고 이렇게. 결국은 요 엔드 게이트에 낫 게이트를 쓴 거니까 낸드 게이트일 거고, 낸드 게이트를 몇 개를 썼어요? 2개를 쓴 거죠. 나머지 2개는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죠. 놀리고 있고요. 중요한 거 여기 접지하고 13번에다가 전원을 꼭 넣어줘야 한다는 거. 원래 하나 더 빠졌는데 추가로 해준다면 이제 여기에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바이패스 콘덴서인 콘덴서를 이렇게 붙여줘야 한다는 거, 104 콘덴서를 붙여줘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전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바이패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볼게요. TTL IC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용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IC의 핀 번호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꼭 인덱스 표시가 있는 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IC의 이제 프린터 기판, IC 기판, PCB 기판에 IC를 이제 PCB 기판에 배치할 경우에 IC를 전부 같은 방향으로 한다. 방향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전원의 배선은 굵은 선을 사용해서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입력핀은 오프하여 두면 일과 같은 동작을 하지만 노이즈 등이 입력되기 쉬우니 가능하면 5V의 저항을 첨가하여 연결해 둔다. 뭐 이거는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다리들,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회로 중에 여기 이 회로 중에 뭐예요? 얘들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들은 그냥 놔둬버리면 손으로 만지작하면 여기서 노이즈가 이제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들은 플러스 쪽이나 뭐 이렇게 붙여놓자 이 소리인데, 안전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동작하는 것들은 꼭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오아나 노아는 불필요한 입력 핀을 0으로 하지 않으면 동작이 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인지. 오아나 노아는 오아 게이트 입력, 불필요한 입력 0으로 하지 않으면 동작이 되지 않는다. 이건 뭐 오아 게이트나 뭐 게이트들 입력 단자를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 핀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거기는 사용하지 않는 핀들은 0이나 이런 데 붙여놔라 이 소리입니다. 그냥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0V에다 붙여놔라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정논리하고 부논리,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파트긴 합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논리냐 혹은 이제 부논리냐, 다시 말하면 이제 0V로 구동을 시킬 거냐 5V로 구동을 시킬 거냐를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회로를 보면 여기 5V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여기다가 이제 이게 낫게이트인데 이 출력에 이제 로가 나오려면 입력에다 하이를 이렇게 줘야 하잖아요. 하이를 주면 어떻게 돼요? 로가 나와요. 그러면서 전류가 하이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흐르겠죠. 이렇게 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야? 이 IC 속으로 전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력이 뭐예요? 로가 0V를 내보내서 구동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IC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IC가 이렇게 있으면 IC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와서 IC로 들어와서 IC의 접지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IC 통해서. 여기가 로니까. 그래서 로 신호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서 동작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분원리예요. 이게 분원리는 결국은 IC 속으로 전류가 들어와서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정논리는 반대예요. 반대. 출력이 이제 접지로 붙어 있고
출력 단자에 하이 신호가 나가면 전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IC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얘는? IC 입장에서 보면. IC 입장에서는 신호가 나와서 어디로? 접지로 이렇게 나가는 개념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하이고요. 5V고. 이해가죠? IC 입장에서는 전류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얘는 IC 입장에서 보면은 전류가 IC 속으로 들어와서 동작을 하는 개념이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하이 신호를 주면 당연히 전원이 구동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여기 입력에는 로를 줘야만 되겠죠. 낫게이트니까. 낫게이트인지 엔드게이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IC 입장에서 외부에서 신호를 받아서 들어올 거냐, 아니면 IC가 신호를 내보낼 거냐, 그러니까 전류를 내보낼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정논리냐 부논리냐 라고 하는 걸 따지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IC 쪽에 전류가 들어오거나 IC를 통해서 전류가 나가는 전류가 있을 텐데요. 이 전류는 IC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전류가 있는 만큼 여기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갈 때도 무한장 내보낼 수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칩의 스펙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전류의 양과 내보낼 수 있는 전류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장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문을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수문이 이제 얘가 작은데 거기다가 물을 막 넣는다고 해서 막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문의 그 양으로의 수문을 통해서 그만큼만 나가게 되는 거죠. 속도는 이제 빨라지고 늦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양은 그걸 통해서 나가는 구멍은 똑같다는 거죠. 커지면 커질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나 흘러나가는 전류가 얼마나인지 이걸 꼭 봐야 내가 그쪽에 회로를 꾸며서 이쪽에 회로를 꾸며서 제어할 수 있는 게 결정이 난다는 것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논리와 분논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얘가 무한장 전류를 받아들이거나 무한장 전류를 외부로 내보내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리밋은 정해져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에 스펙을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 할 텐데요. 논리외로 기호인데요. 이거는 앞전에 이제 봤던 논리들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OR 게이트, AND 게이트, 그 다음에 NOT 게이트, 인버터, 그 다음에 이제 NOT 인버터. 이거는 이제 인버터라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버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버퍼.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붙은 거하고도 같아요. 그죠? 이렇게 뒤로 붙은 거. 뒤나 앞이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AND 게이트는, 아니, OR 게이트는 이제 AND 게이트에다가 앞에다 낱낱을 붙인, 그 다음에 OR 게이트에다가 낱낱을 붙인, 그 다음에 A에 AND 게이트, 낫 게이트에다가 뒤에다 또 낫을 하면 똑같죠. 낫에 낫이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난드 게이트는 이렇게 앞에 동글뱅이 붙여서 하면 되고요. 노아 게이트는 앞에 동글뱅이, 그 다음에 표현은 이렇게도 가능하다. 뒤쪽에다가 두 개 놓고 AND, OR, 뒤에다 낫 게이트 붙이고 AND 하고 이게 똑같은 거다 이거죠.
등가에러입니다. 등가에러. 잘 따져보면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등가입니다. 똑같습니다. 등가.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엔드 그 뭐야, 요거는 지금 LED를 표현한 거고요. LED는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불이 들어오는 타입이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류를 흐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분원리의 입력 신호에 의해 바를 붙인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다가 롤을 주면 여기가 이제 하이가 나가서 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요. 이 로 신호에서 구동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 신호에다가 위에 바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에 위에 바를 붙여서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분원리에 의해서 구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용어인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뒤에 응용에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